안녕하세요. 초등수학 개념 마스터 쌤 초계마 쌤입니다. 오늘은 초등학교 5학년 1학기 초등수학에 나오는 2단원에 나오죠. 1단원에 혼합계산이 나오고 2단원에 이제 약수와 배수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약수를 이제 처음으로 만나게 되죠. 이런 단어를 자체를 배수, 또 약수와 관련된 최대 공약수, 또 하나 공약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배수, 최소 공배수 이렇게 완전 새로운 개념이고 새로운 단어를 배우기 때문에 아이들이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제가 가르쳐 보면 초등학교는 3학년 때 한번 위기가 오고요. 그 다음에 5학년 때. 그런데 특히 이 5학년에 공백이 생겼다. 그러면 6학년 중학교 연계가 되면서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5학년 때 우리 아이가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 그럴 때는 전문적으로 좀 배울 수 있도록 아니면 어머님이 엄마표 수학에서 더 많이 공을 들여야 되는 학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 단어는 중1 때 딱 첫 책을 펼쳤을 때 바로 연계가 되는 단원이고요. 그리고 요거를 바탕으로 해서 나중에 약분과 통분을 배우게 되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고 제대로 알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을 해줘서 까먹지 않도록 해주는 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약수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요. 약수란 무엇인가? 약수는 도대체 누구인가? 약수란 어떤 수를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죠. 하는 수. 어떤 수를 나누어 떨어지게 한다.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나눗셈을 배울 때 나누어 떨어진다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개념인가를 알고 가르쳤어야 된다. 왜? 이게 여기와 바로 연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눗셈을 할 때 24 나누기 2는 1원이 빼고 내리고 손 떼고 2는 4 해서 0 이렇게 나머지가 0이 나왔을 때 나누어 떨어지게 한다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했구나. 그래서 수학이라는 거는 개념은 한 줄이지만 그 안에 내포하고 있는 뜻이 굉장히 많고 이게 나중에 다 활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라는 거를 정확히 아이들한테 나누어 떨어지는 게 무엇인지 아는 친구는 넘기면 되고 아닌 친구는 아까 제가 했듯이 한 번 더 설명해 주시면 그러면 됩니다. 약수를 구할 때에는 나눗셈을 이용해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를 찾으면 돼 라고 되어 있어요. 교과서 상의 개념이. 그래서 뭐 6이라는 수가 있다면 6 나누기 1을 하면 6이 되고 우리가 보통적으로 나머지는 땡땡땡 하고 쓰지만 0일 경우는 절대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표시하는 것 뿐이에요. 이건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나누기 1을 했어. 그럼 3이고 요때도 아마 나누어 떨어지게 되겠죠. 그 다음에 6 나누기 3을 했어. 2야. 요때도 나머지 0이 나오겠죠. 근데 6 나누기 4를 했어. 그러면은 6 나누기 4를 했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한 번 들어가고 나머지가 생기겠죠. 이렇게. 이거는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것이다. 않는 것이기 때문에 얘는 속하지 않는 게 되죠. 또 6 나누기 5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는 한 번 들어가고 1이 남습니다. 그 다음에 6 나누기 6은 1로 되고 0이 되겠죠. 자, 내가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이 되는 거를 나누어 떨어진다고 해. 그러면 이 수를 어떤 수에 속하는 수는 지금 예를 들어서 6이 되는 거고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는 누가 되는 거다? 여기에 있는 0을 가질 수 있는 나누었을 때 0으로 떨어지는 1, 2, 3, 6이 된다. 그래서 요거 때문에 이거를 뭐라고 부른다? 얘네들을 6의 약수라고 부른다. 그래서 6의 약수는 1, 2, 3, 6으로 쓰게 되죠. 그런데 사실은
이거는 개념을 설명하기 위한 거지 우리가 실제적으로 약수를 구할 때는 이렇게 나누어서 하지 않습니다. 나누어서 하지 않고 곱셈식을 오히려 활용을 많이 하게 되죠. 무슨 뜻인가 하면 자 6을 만들 수 있는 곱셈식이 누굴까? 6을 만들 수 있는 곱셈식이 6, 그러니까 1 곱하기 6 먼저 바꿔주는 게 좋겠죠. 아이들이 봤을 때는. 자, 1 곱하기 6. 또 생각나는 거 뭐 있어? 그럼 애들이 막 2, 3은 6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생각나는 거는 그럼 아이들이 없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6 곱하기 1도 한 번 더 보여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1 곱하기 6, 2, 3은 6, 6 곱하기 1 이렇게 되네. 이렇게 곱셈식으로 왜 그러면 나누어 떨어진다는 건데 왜 나눗셈을 사용하지 않고 곱셈식을 사용하느냐. 그거는 우리가 이미 5학년 전에 이걸 배운 적이 있습니다. 6 나누기 2는 3이야. 이거를 곱셈식 2개로 나타내 라고 했을 때 2 곱하기 3은 6, 그 다음에 3 곱하기 2는 6을 사용했습니다. 맞죠? 나눗셈식은 곱셈식 2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요거를 풀어내는 게 더 쉽기 때문이다. 아니면 아까처럼 어떤 게 있었죠? 나머지를 갖고 있는 애까지 다 해서 얘는 나머지가 쓰면 안 돼. 이게 너무나 시간과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요거를 사용할 것이다. 왜? 나눗셈식은 곱셈식 2개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약수를 더 쉽게 알 수 있게 되겠죠. 우리가 곱셈식을 할 수 있다는 뜻은 여기에서 어때? 나누어 떨어지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만약에 6 나누기 4는 1 이거 곱셈식으로 나타낼 수 있을까요? 두 가지로? 절대 없습니다. 나누어 떨어질 때만 곱셈식 2개를 가집니다. 이때는 우리가 무슨 식이 나옵니까? 검산식이라는 걸 배우게 되죠. 오히려 곱셈식 2개를 만들어봐 라는 문제가 아니라 검산식을 해봐 라는 문제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4 곱하기 1 더하기 2는 6이야 라는 검산식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출발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시면 수학이라는 거는 계속 이렇게 계단식이고 뭐 어떤 분들은 이렇게 꽈진 까베기 형이다. 왜냐하면 한 군데 한 군데로 올라가지 못한다면 그 이상으로 가지 못한다. 다 연계가 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6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1 곱하기 6, 2 곱하기 3, 6 곱하기 1이 있어. 그러면 이 수들은 얘로 나누어 떨어진다는 거야. 우리가 아까 보여줬지. 나눗셈식은 2개의 곱셈으로 나타낸다는 뜻은 이미 걔가 나누어 떨어지기 때문이지. 그래서 여기에서 한 번씩 6은 1로 해도 나누어 떨어지고 6으로 해도 나누어 떨어지고 2로 해도 나누어 떨어지고 3으로 해도 나누어 떨어지고 또 6으로 하려고 하는데 중복되는 건 한 번만 쓴다. 중복되는 거는 한 번만 쓴다. 그래서 6의 약수는 누가 되더라? 6의 약수는 1, 2, 3, 6이야 라고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약수를 구할 수 있죠. 자, 그러면 12의 약수도 생각하는 겁니다. 해봅니다. 근데 쓸 때 아이들에게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통 학교 문제나 뭐 문제집을 풀거나 모든 답이 순서대로 차례대로 되어 있죠. 사실 순서가 바뀐다고 해서 넌 틀렸어 할 수는 없습니다. 요거를 내가 써야 되는데 나는 1, 6, 2, 3으로 썼어. 그랬다 해서 틀리진 않습니다. 틀리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게 연습을 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그래서 전 쓰게 할 때 모든 약수는 1과 자기 자신이 포함되죠. 얘처럼 1과 6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약수에서 가장 내가 찾아낼 수 있는 큰 약수는 자기 자신이 될 겁니다. 내가 8의 약수를 찾았는데 12가 나온다?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왜? 자기 자신과 8이 있으면 이 8보다 더 큰 약수를 우리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쓰는 방법은 아이들에게 이렇게 쓰게 합니다. 1과 자기 자신은 무조건 약수니까 무조건 쓰게 합니다. 그냥 1, 경계를 좀 띄고 12 이렇게 쓰게 합니다. 그 다음에
그나마 우리 초등학교는 모든 걸 자연수만 다루지 않습니까? 자연수와 영을 다루기 때문에 짝수는 무조건 2로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스킬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짝수네? 그럼 무조건 2단은 되네. 그럼 자, 2단 해볼게요. 2단, 2, 6에 10이 만나겠다. 그리고 나서는 여기서부터는 자신의 영역이 좀 들어갑니다. 좀 빠른 애들은 보자마자 3, 4 떠오르는데 선생님? 그래 3, 4 바로 떠오르는 애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그럼 기다려 주셔야 됩니다. 엄마표 수학은 윽박지르시거나 막 빨리 하라고 재촉하시거나 하시면 안 됩니다. 또 처음 배우는 개념이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줘야 됩니다. 그게 나중에는 다 단축이 됩니다. 물론 그대로 가는 친구도 있긴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4단. 선생님 3, 4, 12. 그 다음 선생님 4, 3, 10인데요. 근데 있네? 6단? 6, 2, 12 했네? 그리고 자기와 자기 자신보다 작은 애들의 단에서만 찾아야 되니까 더 이상 없는데요? 하면 끝인 겁니다. 그리고 잘 보시면 이렇게 되겠죠. 1과 12가 만나고 2와 6이 만나고 3과 4가 만나고 거의 약수는 쌍을 이루게 됩니다. 거의 약수는 쌍을 이루게 됩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아이들이 가끔씩 요거 12 약수를 쓰라 그랬는데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게 만약에 되는 친구들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1과 12가 만났고 2와 만나는 애가 없네 라는 걸 알 수 있는 방법이 된다는 겁니다. 내가 왜 틀렸는지를 알 수 있는 3, 4, 12. 대부분은 쌍을 이루게 된다. 짝을 이뤄서 약수를 쓰게 되죠. 대부분. 왜? 우리가 곱셈식에서 가져오니까. 단 이런 경우 있겠죠. 49인 경우. 이때는 무조건 누구부터 쓴다? 1과 자기 자신 씁니다. 이건 고민하지 말고 쓰라고 해주십시오. 아이들한테. 야, 약수 구하라 그러면 무조건 1과 자기 자신. 그럼 나는 아무리 활용해봤자 48단까지밖에 활용을 안 한다는 뜻도 됩니다. 이거는 내가 아무리 곱셈식을 쓴다 그래도 48 이상, 49단 이상을 쓰진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49에 이제 헤매져 애들이. 이게 짝수가 니까 2단은 안 되는데 뭐 이렇게 하는데 어떤 아이들은 빨리 얘기하죠. 선생님 49는 77에 49인데 그래 그럼 77. 그런데 우리가 중복되는 건 어떻게 하기로 했다? 하나만 쓰기로 했다. 그래서 7만 쓴다. 7만 쓴다. 그래서 요렇게 쓰고 나머지를 막 본인이 찾을 겁니다. 49가 되는 걸 막 찾아내겠죠. 그 찾다가 못 찾아서 1, 7, 19로 나오는 경우 요렇게 되는 경우 요렇게 이제 7, 7에 49라든가 8, 8에 64라든가 요런 경우를 빼고는 거의 약수는 짝수가 많다. 개수가 약수의 개수가 짝수가 많고 예외적으로 홀수인 경우도 있다. 그래서 내가 쓴 다음에 요게 요렇게 짝을 이루는지 안 이루는지를 보는 것도 하나의 틀리지 않고 다 찾을 수 있는 방법이다. 자, 그러면 약수를 가지고 우리가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뭘까요? 약수가 나온 후에 그 다음에 이제 공약수가 나오게 되고 그리고 나서 최대 공약수로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약수와 배수를 한 영상에 다 담으려고 했는데요. 벌써 약수만 설명하는데 제가 10분을 사용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약수 파트 따로 하고 배수 파트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약수라는 거는 누구였다? 어떤 수를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거더라. 그래서 12의 약수를 구하라 그런다면 1과 자기 자신은 무조건 약수에 속함으로 이렇게 적고 얘는 짝수네. 그럼 2단을 사용하겠네. 2, 6에 12. 그 다음에 3, 4, 12 이렇게 적게끔 해주는 게 나중을 위해서 훨씬 좋다. 거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럼 공약수라는 거는 이거는 이제 어른들은 한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공통된 공이구나 라는 걸 압니다. 저희 세대는 또 한자를 또 공부를 많이 했었고요.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그 한자를 잘 모르고 당연히 초등학교
그래서 이제 뭐 공통되게 들어갔다는 뜻이야 라고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공통적으로 아이들이 그냥 귀에 기억하기 좋게끔 말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약수란 뜻이야. 그럼 공통으로 들어가 있으려면 최소한 2개 이상이 있어야 되는 거죠. 혼자가 있는데 공통인 거를 찾아봐 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12 말고 누구를 해볼까요? 16을 한번 해볼까요? 그럼 16의 약수도 한번 구해볼게요. 그러면은 무조건 어떻게 해라? 1과 자기 자신을 멀찍이 써놓고 짝수네 고민하지 말고 2단을 써놓고 자 그리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3단도 해보고 뭐 4단도 해보고 4 16 근데 이거는 공통으로 들어있으니까 한 번만 쓴다. 4 5단은 0이나 5로 끝나야 되니까 안 돼. 얘는 어찌됐던 8단보다 아래까지밖에 없다는 뜻이죠. 가장 작은 수와 만난 게 가장 큰 단이 되니까 1과 16. 그 다음에 바로 나온 자연수가 8과 만났다면 요거는 8단 이내에서 끝난다는 뜻이 돼요. 요것도 아이들이 이제 어른들은 요게 눈에 금방 들어올 수 있지만 아이들은 좀 어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반복적으로 얘기를 해주면서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라는 거를 반복하고 또 하다 보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자꾸 설명을 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내가 다 쓴 다음에 한번 짝을 잃어봤어. 12 3 4 12 얘도 한번 짝을 잃어봐야지. 근데 4는 4 4 16이니까 하나밖에 안 들어가서 얘는 홀수개가 나와도 맞아. 그래서 모든 약수의 한 80%는 짝수개가 나오고요. 이제 한 나머지 몇 퍼센트 정도가 그냥 홀수로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공통된 약수라는 뜻이니까 양쪽에 공통된 애들을 동그라미 치게 해주세요. 이렇게 꼭 치게 해주세요. 그냥 눈으로 하지 말고. 자, 그래서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수는 누구더라? 1, 2, 4는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약수가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을 누구라고 부른다? 공약수라고 부른다. 그러면은 이 공약수 중에서 가장 큰 친구 얘를 누구라고 부른다? 최대 공약수라고 한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공약수든 약수든 얘네들은 한정된 개수를 가집니다. 딱 정해진 개수를 갖는다는 뜻이에요. 무한대로 막 무한수를 무수히 많은 수를 갖지 않는다. 그래서 얘네는 딱 정해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거다. 그러면은 왜 최소 공약수는 구하지 않을까? 최소 공약수는 무조건 1이 되므로 우리가 구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공약수 중에는 최대 공약수를 구한다. 요거까지 설명을 해주시는 게 최소 공배수에서는 왜 최대를 못 구하는지와 연관이 되겠죠. 그러면 확실하게 약수는 최대밖에 못 구해. 그래서 최대 공약수야. 그 다음에 배수는 무수히 많은데 그 중에 최대 공배수를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구나 라고 또 개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은 배수를 배우게 되겠죠. 배수. 아이들이 약수를 하고 배수를 오면 아주 신나합니다. 배수는 쉽다고. 배수는 어떤 수를 1배, 2배, 3배 한 수이다 라고 이제 개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을 1배 한 수는 3 곱하기 1이니까 3. 그 다음에 2배 한 수는 뭐 이렇게 나가겠죠. 쭉쭉쭉. 그럼 아이들이 가장 이제 요 부분만 한번 좀 상기시켜 주면 좋습니다. 아이들한테. 배라 그러면 애들이 보통은 3일은 3이라고 외우면서도 1배라는 이 단어를 좀 약간 생소하게 느낍니다. 여기에서 갑자기 1배?
1배요? 뭐 이렇게 3일은 3, 3이 6 이제까지 했던 건데 2배, 3배, 4배는 알면서 1배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요렇게 3일은 3이라고 했던 요거가 1배에 속하는구나. 그리고 이 배라는 뜻이 우리가 수학적으로는 곱하기로 나타낸다. 그래서 우리가 뭐 엄마가 뭐 샀을 때 2배, 3배로 줄게 했을 때 우리가 곱하기를 사용하잖아. 그것처럼 배는 곱셈을 나타낸다. 이런 식으로 알려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배수는 그래도 애들이 굉장히 쉬워해서 정말 다행이죠. 약수에서 힘들었던 거 배수에서 이제 한숨 쉬고. 자, 이 배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배수는 자체는 쉽고, 그 다음에 배수를 배웠으면 뭘 배울까요? 공배수를 배우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최소 공배수를 배우게 되죠. 이제 앞서도 약수, 공약수, 최대 공약수 같듯이요. 그러면은 배수는 요렇게 하면 돼. 3의 배수를 구하세요. 그러면 3일은 3, 3이 6, 3, 3은 9, 3, 4, 12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겠죠. 그리고 쭉쭉쭉 나가게 됩니다. 무수히 많으니까요. 그래서 근데 공배수야. 그럼 아까 공약수와 같이로 공통으로 들어있는 배수란 뜻이야. 그러면 3의 배수를 썼지. 이번엔 6의 배수 한번 써볼까? 그러면 6, 1은 6, 6, 2, 12, 6, 3, 18 이런 식으로 또 나가겠죠. 이런 식으로 나갔을 때 둘의 어떤 거 공통으로 들어있는 아이들을 동그라미 쳐라. 동그라미 쳐라. 꼭 쳐라. 이렇게. 그랬을 때 3과 6의 공배수를 쓰세요. 그러면은 뭐 6, 12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배수라는 거는 무수히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게 바로 배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배수에는 꼭 문제를 줄 때 무엇을 줄까요? 한정을 주죠. 그래서 공배수를 뭐 3개를 구하라. 아니면 뭐 5개까지 써라.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게 바로 누구다? 공배수를 할 때는 무수히 많기 때문에 꼭 한정적으로 쓰게 하면 내가 여기까지 구했어. 근데 5개 쓰래. 그러면 5개를 다 써가지고 구하면 안 되겠죠. 처음에는 애가 그렇게 한다면 그냥 놔두세요. 놔두고 몇 번을 반복하다 보면 그 다음에가 여기에서도 12 다음에 15 나올 거고 3, 6에 18 나왔어요. 그 다음에 여기도 18 나오고 또 쭉 가다 보면은 24가 나오겠죠. 쭉쭉 가고 여기도 24가 나올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18도 한 번 더 찾을 수 있죠. 여기서 공배수를 3과 6의 공배수를 이런 식으로 나열을 쭉 해서 찾았더니 6, 12, 18, 24 쭉 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엄마가 나중에 몇 번은 알려주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몇 번을 하게 놔두세요. 놔두고 나서 스스로 깨달으면 좋고 만약 못 깨달으면 한 4, 5번을 이런 식으로 계속 시킵니다. 이것도 하나의 연습이고 과정이니까요. 엄마표 했을 때 이렇게 시키고 나중에 근데 봐봐 너가 이렇게 계속 했지. 그럼 한 5개 정도 데이터가 쌓이면 그 5개의 답을 보여주면서 봐라 이렇게 했더니 결국적으로 처음에 시작했던 배수와 같지 않나? 라는 걸 보여주시면 됩니다. 그러네 엄마 내가 처음 구했던 애에서 6, 2, 12 6, 3, 18 6, 4, 24 공배수가 이렇게 가는구나. 공통으로 들어있는 가장 작은 배수에서 그거의 또 다른 배수를 구했더니 공배수가 되더라. 이게 나중에 아주 중요한 공배수를 구하세요. 그러면 최소 공배수의 배수를 구하면 된다라는 문장이 이제 나중에 나옵니다. 그거를 활용한 이제 심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게 바로 여기서부터 사실은 나오는 거죠. 이때는 그 문장을 안 알려주셔도 됩니다. 나중에 또 알려줄 기회가 많으니까요. 또 한 번 있습니다. 그러네? 그러면은 내가 엄마 3개까지만 구하고 여기에서 보여준 거 구하고 난 다음에 답에서는 만약 7개를 쓰라 그랬어. 그럼 여기서부터 6, 2, 12, 6, 3, 18, 6, 4, 24, 6, 5,
30, 36, 42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맞지? 그렇게 하면 되는 거야 라고 알려주시는데, 그 전에 더 중요한 게 뭐다? 이 가정을 한 5번, 10번 정도 시키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 애들은 엄마 이렇게 쉬운 방법이 있는데 왜 이렇게 하라 그랬어? 말을 합니다. 그래도 정확히 알고 자기 스스로 거기에서 끄집어낼 수 있는 애는 또 끄집어낼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한 거니까 꼭 이렇게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이렇게 공배수를 찾아냈어. 근데 여기는 지금 7개 한정을 줬었지만 7개 한정을 주지 않는다면 이것도 셀 수 없을 만큼 무수히 많은 거죠. 어떤 수의 배수는 무수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 배수가 무수히 많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는 구할 수 없어? 최대 공배수는 구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가장 큰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구하게 된다? 최소 공배수를 구하게 된다. 그래서 약수, 공배수, 약수, 공약수, 최대 공약수, 배수, 공배수, 최소 공배수까지 오늘 영상을 간략히 찍어보고, 그 다음에 또 최대 공배수,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구하는 거를, 거기 또 어려운 부분이죠. 그건 또 파트 2로 끊어서 찍으려고 합니다. 지금 벌써 아무리 짧게 하려고 그래도 설명하는 게 길어지죠. 아이들은 뭐 오랜 시간에 걸쳐서 배우는 거니까요. 자, 그러면은 한번 요약을 한번 해볼게요. 약수란 나누어 떨어지는 수, 어떤 수를 나누어 떨어지는 수. 그러면 이 개념은 처음 나눗셈을 배웠을 때 나누어 떨어진다는 개념을 제대로 알고 왔다면 편하게 할 수 있는 개념이다. 그리고 배수는 아주 쉽게 얘기하면 구구단이다 라고 얘기해주면, 아주 쉽게 얘기하면 구구단, 어떤 수를 1배, 2배, 3배 한 수이지만 우리는 구구단을 사용해서 배수를 해결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약수의 특징. 이거 특징을 아는 게 나중에 어려운 문제 개념에 들어갔을 때 많이 쉬워집니다. 약수의 특징은 어떤 수의 약수는 1과 자기 자신이 포함이 되죠. 그 다음에 1은 모든 자연수의 약수이다. 그래서 내가 어떤 수가 있어. 그럼 1과 24 먼저 적어놔. 고민하지 마. 이게 어디서 나왔다? 1은 모든 자연수의 약수이기 때문이죠. 또 어떤 수의 약수 중에서 가장 큰 수는 어떤 수의 자신이 된다. 요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 여기에서 끝나버린다. 더 이상 약수를 쓸 일이 없다. 그 뜻이 무슨 뜻이다? 어떤 수의 약수 중에 가장 큰 수는 자기 자신의 수이다. 이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 특징은 굉장히 중요하다. 약수를 배우고 공약수를 배우고 최대 공약수를 배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된다. 무엇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첫 번째, 어떤 수의 약수는 1과 자기 자신을 가진다. 두 번째, 1은 모든 자연수의 약수이다.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무슨 약수를 102개의 약수를 쓰라 하더라도 일단 1과 자기 자신을 쓴다. 그 다음에 3번째가 뭐였다? 어떤 수의 약수 중에서 가장 큰 수는 자기 자신이다. 그 이상의 약수를 구할 수는 없다. 약수는 존재하지 않는다. 여기까지가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다. 요거가 아이들도 정확히 알고 있도록 가르치실 때 요거 부분은 꼭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요거는 처음부터 알려준다? 아니죠. 저처럼 쫙 해보고 문제풀이도 해보고 막 약수도 구해보고 공약수도 구해보고 최대 공약수도 그런 식으로 나열 방식으로 다 구해본 이후에 그 이후에 이 3가지 특징을 알려주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배수의 특징은 없느냐? 배수의 특징도 있습니다. 어떤 수의 배수에는 얘가 무조건 포함이 되죠.
3의 배수를 쓰세요. 그러면 3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102의 배수를 쓰세요. 102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그 뜻이고요. 그 다음에 어떤 수의 배수는 무수히 많다. 무수히 많다. 무수히 많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무수히 많다 할 때는 점 3개로 나타내주죠. 우리가. 그 다음 자, 무수히 많을 때는 우리가 점 3개로 나타내준다. 그리고 모든 자연수의 1의 배수이다. 모든 자연수는 1의 배수이다. 모든 자연수는. 왜? 3이든 6이든 9든 다 어떻다? 1 곱하기 3, 1 곱하기 6, 1 곱하기 9가 가능하죠. 그래서 모든 자연수는 1의 배수라고 할 수 있다. 또 어떤 수의 배수 중에서 가장 작은 수는 누가 된다? 얘가 된다. 어떤 배수에 있어서입니다. 이건 공배수의 개념과는 좀 달라요. 어떤 배수에 있어서 가장 작은 수는 자기 자신이 됐죠. 아까 약수는 어땠죠? 자기 자신이 가장 큰 수였죠. 하지만 모든 배수의 가장 작은 수는 자기 자신이 된다. 이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특징도 우리가 나열식으로 배수해보고 공배수해보고 또 가장 작은 수 찾아보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배수와 공배수, 최소 공배수, 그 다음에 약수, 공약수, 최대 공약수까지의 개념만 오늘 한번 영상으로 담아 보겠습니다. 자, 단 한 분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요. 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